안녕하세요. 김사유입니다. 오늘은 쿤른 3부곡에 대한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. 8월 알라디너 TV 주제가 추리 미스터리여서 어떤 책을 선택할까 하다가 어차피 이 장르에 대한 책들을 제가 읽어놓은 게 없어서 새로 읽어야 해서 지금까지 소개한 책들과 좀 결이 다른 책을 골라보자 생각해서 선택을 한 책들인데요. 저는 세 권을 모두 전자책으로 읽었고요. 이게 제가 알기로는 쿤른 작가가 웹소설 작가여서 글 한 편의 길이가 길지 않아 스마트폰으로도 읽기 좋은 시리즈였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3부곡 한 권씩 먼저 이야기하고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살인마에게 바치는 청소 지침서입니다. 3부곡의 컨셉과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가 박진감 넘치게 진행되는 소설입니다. 주인공 스녜는 살인마 집단 잭을 죽이는 살인마입니다. 잭 조직은 사람을 죽이는 걸 촬영해서 블랙 웹사이트에 올리는 개별적인 살인마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살인을 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는 것 이외에는 응집력이 없는 집단입니다. 그런데 스녜는 타이완에서 이 잭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이 잭 조직원들을 찾아내고 죽이는데 온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. 이 배경에는 잭 조직에 대한 복수라고 하는 이 스녜의 개인적인 과거가 있는데요. 이 부분이 3부곡 첫 번째 책인 살인마에게 바치는 청소 지침서의 주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스녜의 생각과 상황을 따라 읽다 보면 후루룩 이렇게 읽혀지는 책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선생님이 알아서는 안 되는 학교폭력 일기입니다. 2부에서는 장페이야와 스촨이라는 두 주인공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. 장페이야는 모종의 이유로 전학을 오면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됩니다. 이 피해에 대한 반격을 하는 과정에서 페이야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변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변화의 다른 축에는 스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. 스촨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예전의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인물입니다.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이 흐름이 책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,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 선의 뚜렷함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.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입장차를 좀 생각하고 이 책을 읽으시면 이 책의 전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생각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내용을 먼저 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. 그리고 이 둘의 이야기는 2부에서 3부까지로 이어지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1부를 읽은 입장에서는 2부가 1부보다 조금은 느슨한 느낌이 드는 부분들도 있어서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. 약간 1부보다 이 박진감이라고 하는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풀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1부보다는 좀 천천히 읽게 된, 느리게 읽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아요. 3부 업자에게 잊혀진 시체 보관 기록은 이제 장페이야와 스촨의 관계, 그리고 스녜에 대한 이야기가 종집으로 가는 이 전개들을 보여줍니다. 그런데 사실 이게 앞에 1부와 2부의 주인공들의 스토리와 3부에 또 고유하게 등장하는 스토리들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좀 한 번에 나오고, 그리고 좀 시간 순서를 좀 고려했을 때 교차되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은 좀 산만한 느낌이
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야기를 좀 전개를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이야기들이 좀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읽으시면 좀 읽으실 때 좀 더 수월하게 순조롭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내용을 또 보자면 살인 현장에서 시체를 수거하는 업자들이 있어요. 이 업자들은 1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업자들과 이들이 시체를 처리하는 공장에 대한 비밀이 3부에서 밝혀집니다. 그런데 이 내용이 3부곡 전체의 거시적인 장치를 보여주는 바여서 쿤른 작가가 큰 그림을 그려 작품을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사실 스닌과 장페이야 그리고 스촨 이 세 주인공의 관계를 또 중심으로 보다 보면 약간은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드는 갑자기 좀 끼어드는 느낌이 있었기는 해요.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3부에서의 고유의 내용이 이 파트인데 좀 알고 싶은 것과 작가가 던져준 게 달라서 느낌이 좀 간극이 있었던 생각에 간극이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. 저는 그래서 3부에는 또 3부만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면 사실 1부부터 3부까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봅니다. 그러면 총평을 해보면은요. 사실 1부를 처음 읽었을 때 살인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상세하고 거북해서 계속 읽는 것이 맞을까 고민을 했었던 책이기는 합니다. 그래도 참고 읽다 보면 스닌의 선택들과 감정들이 보여주는 매력점들이 있어서 2부와 3부까지 계속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1부가 가장 베스트였다.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2부와 3부는 장페이아라는 인물이 계속 중간에 있는데 근데 이제 장페이아가 고등학생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나 행동에서 한계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인물의 한계가 아니라 작품 전체 진행에서 답답한 구석들이 알게 모르게 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이 장페이아라는 인물의 한계가 작품의 한계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2부, 3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크게 보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전체를 또 보았을 때는 3부곡 전체에는 다비도프, 야오커린, 이아오라는 인물들이 또 나오는데 이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작품의 세계관이 구축이 됩니다. 근데 주연이 아닌 조연을 통해서 이 작품의 세계관이 구축이 되는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좀 장페이아에서 느꼈던 답답함들이 다른 데서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. 주인공들의 어떤 행동들에 제약이 굉장히 많이 가해지다 보니까 무언가가 좀 막혀있는 느낌이 2부, 3부에서 특히 좀 같이 들었던 점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작품의 특성상 속도가 좀 처음에 빨랐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좀 빠른 속도감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속도감을 좀 늦추고 하다 보니까 좀 끝으로 갈수록 힘들었던 책이기는 해요. 이게 사실 살인의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에 피로감이 있는 것도 있고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있고 이게 동시에 오다 보니까 2부에서 그리고 3부에서 점점 더 좀 읽는 속도가 느려져서 이 작품들의 어떤 장치들이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. 하지만 또 다 읽고 나면 이 모든 관계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았을 때 잭 조직과의 대립, 이 긴장 관계만 작품의 어떤 진행의 동력이 아니라 다른 동력들이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쿤룬 작가가 좀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었구나 라는 것을 좀 확실히
알 수 있기도 해서, 그리고 이 메시지를 3부에 나누어서 점차 이렇게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을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그런대로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책을 추천을 하냐 마냐라는 의문이 또 드실 수도 있는데, 저는 이 질문에는 이렇게 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징어 게임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.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. 저는 이제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한 구절은 3부곡 시리즈인 만큼 시리즈에서 딱 한 구절만 뽑아 보았습니다. 승연이 자포자기식으로 목숨을 보잘것없게 여기는 건 아니다. 그는 애당초 생명의 무게가 가볍다고 보는 쪽이다. 인간은 너무도 나약해서 사고나 병으로도 쉽게 목숨을 잃곤 한다. 매일 누군가 죽어서 떠나고 또 새 생명이 찾아온다. 생명이란 다만 이렇게 오고 감을 반복할 뿐이다.